새해 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턱을 진통 끝에 넘긴 했습니다만 전국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해서 국회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여야 간의 앙금은 계속 남아 있다고요? 네, 먼저 이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문에 이 원내대표 서명을 올리고도 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한국당을 향해 맹공을 퍼붓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한국당이 합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이 본회의장에서 이 고성으로 어깃장을 놓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생각하느라 민생을 걷어차고 이 좌파 예산을 운운하고 있다며 깊이 반성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새 예산에 대해서는 이 저성장과 양극화의 이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시드머니가 될 거라고 평가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민생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결과적으로 민주당 손을 들어준 국민의당을 직접 겨냥해 비판했는데요. 과거엔 국민의당을 민주당 이중대라고 공격하는 일이 많았는데 오늘은 위장 야당이란 표현을 써가며 공격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부터 이번 예산안 통과까지 국민의당이 야당 행세를 하면서도 이 뒷거래로 지역 예산을 챙긴 뒤엔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며 차라리 합당을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홍 대표는 새 예산에 대해서도 사회주의식 예산이라고 평가하며 우리 경제에 몹시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촌평했습니다. 어제까진 국민의당 표 예산과 다름없다며 자화자찬했던 국민의당은 오늘 아침엔 성과가 있긴 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차분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안철수 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을 국민 혈세로 보전해주는 예산이 결국 정부안과 흡사하게 통과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당장 직면한 민생을 위해 정부 여당에 협조했지만 현실을 외면한 인기 영합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따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 심사 시기를 앞당기고 분야별 심사 방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계속 반복됐다죠. 정부 안에도 없던 예산이 갑자기 끼어드는 이른바 쪽지 예산.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고요? 네, 여야 가릴 것 없이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이 민원성 예산이 상당수 반영됐습니다. 먼저 여당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이 서울 노원구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로 이 정부 안에 없던 1억 2천여만 원이 증액됐고요. 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지역구인 충북 청주 관련 예산으로 이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이 국도 건설 비용 명목으로 10억 원 가량이 증액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물론 예산 심사를 전담한 예결위 간사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도 눈에 띕니다. 민주당 윤우덕 의원은 경기 파주의 출판단지 육성 예산 7억 원 등을 증액했고 한국당 김도우 의원은 부산 북구 강서울 지역 도로 건설 비용으로 67억 원, 차고지 건설 예산으로 130억 원 가량을 챙겼습니다. 국민의당 황교안 의원은 지역구인 전남 광진과 광주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비용으로 무려 450억 원 가량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탁 금지법 시행으로 실제 쪽지가 오가진 않았지만 이렇듯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변함이 없었던 건데요.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부터 SNS나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구 예산을 따냈다며 자랑하는 의원들의 홍보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와 관련된 사회 간접 자본 SOC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결과적으로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은 정부 안과 비교해 SOC 예산이 1조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종원입니다.